속이 경제 수업이 어렵긴 합니다만. 자, 88쪽 가겠습니다. 88쪽. 수요 탄력성 6번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특수한 방법까지 했고요. 수요 탄력성 부동산에 적용되나 크기는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밑줄 칩니다. 상이한 양상 밑줄 칩니다. 상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올해는 하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이 동일이라고 씁니다. 동일. 그다음 유사 이런 표현 써보겠습니다. 동일하다, 유사하다 이런 표현은 무조건 틀립니다. 이런 시험에서 동일하다,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하고는. 유사하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면 일단 오답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답으로 접근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기업번에만 밑줄 쳐놓을까요?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부동성에 밑줄 치고요. 7번. 부동성으로 인하여 국지적 시장을 형성함으로 일반 재화보다 수요의 이동이 자유롭지 뭐합니까? 못하다. 이거 하나 밑줄 쳐놓겠습니다. 8번에 부동산은 개별성으로 인하여 차별화된 수요 이용을 간다되어 있고요. 다음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별표 치겠습니다. 탄력성 별표 치시고요. 이건 저하고 죽기 사유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탄력성은 세 가지가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밑줄,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밑줄, 수요의 소득 탄력성 밑줄, 수요의 교차 탄력성 밑줄. 그다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이건 계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올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출제할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30초 이내에 푸셔야 될 거예요. 시험장에 가셔서.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이제 한번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한 4월 정도 되면 이게 또 계산 문제가 90% 출제 유형이 있고 10% 출제 유형이 있는데 10% 출제 유형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90% 출제 유형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입니다. 89페이지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밑줄 치시고 계산 문제를 하시고 27의 예상 문제를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 푸셔야 됩니다. 이거 푸시고 별도의 여러분 테마 특강집에서 제가 예지를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계속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 외우셔야 되는데 공식에서 동그라미 1번에 중간 정도에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자 수요의 탄력성을 2로 표현합니다. 2가 여러분들 샴푸 쓰시는 용어 있다겠죠? LG 건강에서 나오는 뭐였습니까? 엘라스틱 2가 탄력성을 의미합니다. 엘라스틱 2를 표시하고요. 그래서 편의상 2로 표시합니다. 박스에 별표 칩니다. 박스에 별표 치시고 계산 문제 극복하기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 극복하기. 계산 문제 극복하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치입니다. 이 절대치란 개념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절대치에서는 어떤 의미냐 절대값을 구한다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음의 부호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부호로 나오지 않고 플러스로만 나올 겁니다. 자,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가격의 변화가 5% 하락했대요. 5% 하락. 가격이 몇 프로 하락했다고요? 5% 하락. 5% 적어보세요. 가격의 변화율에 5% 하락입니다. 5% 하락이고요. 그다음 수요량이 변합니다. 수요가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 법칙이 하면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7% 증가가 이루어졌네요. 가격은 5% 하락하고요. 수요는 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7%. 이럴 경우에 가격 탄력성을 가격에 대한 탄력성을 구하라 이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거 구하시겠습니까? 네. 계산기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요. 계산기 가져갑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계산기가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계산기로 풀 문제는 없습니다. 계산기를 손 대는 순간 시험에서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기로 풀 문제는 없고요. 저하고 계산기를 풀 게 아니라 9구단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9구단. 참 그게 더 나아요. 계산 이걸 나눠보는 겁니다. 이거 5분의 7을 어떻게 나오냐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1.4.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안 믿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테마 특강지 보시고요. 테마 특강지. 테마 특강집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탄력성 계산한 문제가 쭉 가셔서 8페이지 가보겠습니다. 8페이지. 이쪽은 계산 문제 6개 정도가 아니니까 다 풀 겁니다. 자, 8페이지에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5% 하락하였는데 수요량이 7% 증가했다면 이 부동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있죠? 이거 구하는 겁니다.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공식. 자, 수요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속 변수예요. 양은 항상 어디로 갑니까? 분자입니까? 뭡니까? 분자로 간다. 분자. 위로 간다고요. 위로. 엄마가 자식을 업어야 되잖아요. 이거 업는 방법이 여기는 엄마, 아들. 그래서 분모, 분자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표현했나 봐요. 그래서 이쪽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분모. 여기는 분자. 자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속 변수는 수요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요량은 변하지 않아요. 가격이 변한다든가 소득이 변한다든가 이럴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가격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5% 하락하는데 수요량이 7% 증가했다면 이 부동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했습니다. 5분의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7. 5분의 7이니까 5가 넘치죠. 넘치고 그래서 1점 얼마가 되겠습니까? 4. 이렇게 해서 문제 21의 기출문제지 않습니까? 원리는 다 같습니다. 원리는 같아요. 자, 그 옆에 보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A 지역의 중형주택 임대료가 평균 몇 프로 인상했다고요? 15% 인상했답니다. 자, 가격이 15% 인상에 따라 임대 수요가 30% 감소했다면 임대주택, 중형주택 임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얼마인가 했습니다. 분자에 몇 프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15. 왜 15입니까? 분자에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수요량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수요량. 여기 수요량 얼마 줬습니까? 30 줬잖아요. 수요가 감소했다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왜 없다고요? 절대값이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 개념 이해가 안 가신 분은 저를 조용히 찾아오시면 제가 옆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있죠? 저희도 몰라요. 오랜만에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분자와 분모에 뭐가 들어가는 개념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분자에는 얼마가 들어가고요? 30%. 가격이 얼마 변했다고 합니까? 15% 변했다잖아요. 15% 인상. 그래서 15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30. 그럼 얼마입니까? 2. 그래서 가격 탄력성 얼마입니까? 2. 찾아내겠습니까? 찾아내겠어요? 자, 9번은 8번이 착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올해 계산 문제는 8번입니다. 저희가 올해 출제하라면 이거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 떨어뜨려야 되니까 올해는. 중간값을 이용한 지금 최초의 가격을 이용한 거였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중간값을 이용한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중간값이니까 가격을 주어졌을 때 2를 나누라 이겁니다. 중간값이니까요. 어렵진 않고요.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89페이지에 보시면 89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89페이지에 가시면 자, 1번에 2번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찾으셨습니까? 8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중간점 동그라미 칩니다. 중간점.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최초값을 이용하든가 중간점을 이용하는 이런 단서 조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간점 계산 문제가 최근에 안 나왔어요.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중간점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안 나오니까. 작년 아예 안 했는데 올해는 중간점을 이용한 계산 문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학교는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요. 중간점을 이용한 자 8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점을 기준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경우에는 가격 수준과 기준 가격과 기준 수요량으로 평균 가격과 평균 수요량을 사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격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하겠죠? 여기까지는 같죠? 그런데 중간점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 가격 변화가 두 가지를 주어집니다.
최초의 가격을 주어지고 최초의 가격에서 얼만큼 변했느냐 이거 주어지겠죠? 이 두 개를 더해서 평균가격이니까 몇으로 나누라고요? 2로 나누는 겁니다. 자, 1,000원에서 1,200원이 되었답니다. 근데 중간점을 이용하래요. 그럼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1,000원 더하기 1,200원 얼마로 나누라고요? 2로 나누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100원. 분자가 얼마가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 분모가 1,100원 이렇게 구하라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가격 변화분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최초의 수요량에서 새로운 수요량을 더해서 2로 나누고 수요량의 변화분으로 나눠주라 이겁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죠? 좀 복잡한데 이건 저하고 한 3번 정도에서 5번 정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볼 겁니다. 반복적으로 풀어서 찾아내는 요령은 순식간에 하겠고요. 자, 89페이지에 중간점을 이용한 것은 이 과정 말고 3, 4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예제입니다. 자, 중간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예제를 이용하셔야 돼요. 예제. 어떤 상품의 가격이 1,000원일 때 수요량이 5만 개이고 가격이 1,100원일 때 수요량이 48,000개인 경우 이 상품의 가격의 탄력성은 얼마인가 했습니다. 단, 절대값으로 계산한 탄력성으로 탄력성 계산 시 기준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값으로 하라고요? 최초값으로 하랍니다. 최초값으로. 자, 이 최초값 구하는 공식은 앞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시면 자, 89페이지에 보시면 그동안에 저하고 두 문제 푼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까지만 했죠. 근데 그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는 박스를 별표 하나 별도로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칩니다. 최근에 이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최초의 가격에 대한 가격의 변화분 먼저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수요량 분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는 겁니다.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교재 한번 써봅니다. 노트에 한번 써봅니다. 하고 수요의 뭡니까? 탄력성이니까 가격 탄력성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한번 써봅니다. 써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이거 수학 문제가 아니니까요. 써보세요. 써보시기 바랍니다. 써보셔야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최초의 가격이 있다 이겁니다. 최초의 가격을 주어집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다 주어집니다. 다 주어져요. 최초의 가격을 주어지고 이 최초의 가격에 대해서 얼마가 변했느냐 이렇게 주어진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임의의 숫자 정해보실까? 여러분들 한번 정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초의 가격, 이 분필에 대한 최초의 가격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최초의 가격이 항상 1,000원이에요. 얼마라고요? 1,000원. 혹시 마음속으로 1,300원 하셨던 분은 죄송합니다. 얼마? 1,000원. 1,000원이 항상 계산 문제 1,000원입니다. 1,000원에서 얼마 변했냐 이렇게 주어집니다. 1,000원에서 얼마 변했냐? 여러분 100원 변했다 할까요? 좋습니다. 1,000원짜리가 얼마 변했다고요? 1,100원 변했다네요. 얼마 변한 겁니까? 100원. 최초의 가격에서 가격의 변화분, 가격 변화분이라고 되어 있나요? 가격의 변화율, 변화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변화 가격 하면 좋을 텐데 가격의 변화. 여러분 얼마 변했습니까? 여기에서는 1,000원짜리가 얼마 변했어요? 1,100원은 얼마 올랐죠? 100원. 이 100원이 변화분이에요. 100원. 1,100원 할 게 아니라 얼마 주진다고요? 100원. 자, 이게 하면 얼마입니까? 분모가 되는 겁니다. 분모. 그 다음에 분자를 구해봐야 되겠죠? 분자는 최초에 뭐가 있겠습니까? 현재 1,000원일 때 수요량이 있을 겁니다. 1,000원일 때 수요량. 최초에 뭐가 있겠습니까? 수요량이 있겠죠. 수요량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 1,000원일 때 1,100원으로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는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면 수요량은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수요 법칙에서. 자, 수요 법칙은 가격에 대한 가격과 뭐에 대한 관계였습니까? 수요량에 대한 관계였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죠? 그래서 수요량, 최초의 수요량을 주어지는데 이 최초의 수요량, 1,000원일 때 몇 개가 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아무튼 1,000원일 때, 예? 10개요? 10개 좋습니다. 미난 말하니까 들어주겠습니다. 10개. 자, 10개가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감소. 근데 감소하는 숫자를 하나 불러주세요. 8로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걸 풀어라 이겁니다. 8인데 8이 아니라 몇 개가 줄었습니까? 그러면? 2개. 2개. 이걸 풀어라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풉니까? 이거 원래대로 하면 이거 이렇게 곱하고 이거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계산기가 필요합니까? 해보죠? 이거 없애버리고 2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10입니까? 10분의 20. 10분의 20. 10분의 20. 20입니까? 이렇게 가니까 이거 없애니까 맞네. 10분 20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2네. 이게 뭐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겁니다. 이건 계산 문제는 천천히 풀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 각각 드리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30초, 40초 이내에 푸셔야 됩니다. 바로 푸셔야 됩니다. 바로 푸셔야 됩니다. 바로 푸셔야 되고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하고 뒤에서 있어요. 그래서 90페이지 가봅니다. 90페이지에 예제에 보시면 어떤 상품의 가격이 1,000원일 때 수요량이 5,000개이고 그래서 1,000원이 뭡니까? 최초의 가격이죠. 최초의 가격이 될 것이고 수요량 5만 개는 뭐겠습니까? 최초의 수요량이 되겠죠. 써놓으세요. 모르시겠으면 1,000원이 최초의 가격 그 다음에 수요량 5만 개가 최초의 뭐라고요? 수요량. 자 보죠. 그럼 최초의 가격이 얼마 주어졌습니까? 여기서는 1,000원. 1,000원. 최초의 가격을 1,000원 주어졌네요. 1,000원일 때 최초의 수요량은 얼마였고요? 5만 개.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로 변했습니까? 1,100원으로 바뀌었네요. 1,10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가격의 변화분 얼마 변했죠? 100원. 100원 변했네요. 근데 가격이 1,100원을 오르니까 수요량은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소하는 숫자를 주어질 겁니다. 얼마로 변했습니까? 48,000개. 48,000개면 몇 개가 수요가 줄었죠? 2,000개. 2,000개. 이거 풀으셔야 된다 이거죠, 이거. 어떻게 풉니까? 먼저 이것부터 없애고 이거 3개 없애면 이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니까? 그럼 50분의 얼마입니까? 20인가요? 50분의 20인가요? 5분의 2인가요? 이거 얼마입니까? 0.4. 0.4. 0.4. 0.4입니까? 0.4 있습니까? 네. 있답니다. 몇 번입니까? 1번. 이건 계산 문제 하셔야 됩니다. 아쉽지만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제가 하나 밑에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 다음의 조건을 고려해서 중간점을 하래요. 중간점. 중간점은 변화분에 대해서 먼저 다 더하고 변화분을 한 번 더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계산식이 좀 더 복잡하죠? 복잡할 뿐이지만 중간점 혹시 해볼까요? 이건 최초로 하는 거고요. 최초의 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중간점을 이용합니다. 자, 중간점 이용하는 공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점 이용하는 거 89페이지에 중간점 이용하는 공식을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거 그 박스 있죠? 절대값 표시한 거 이거 써보겠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눈으로 풀지 말고. 계산 문제는 절대로 눈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계산 문제는 아무리 간단한 시험 문제라도 손으로 써보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 손이 푸는 것이지 머리로 푸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공식을. 자, 최초의 가격을 여기 2로 나누라 이겁니다. 2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뭐 줍니까? 최초의 가격을 주어지고 최초의 가격을 주어지고 또 뭘 줍니까? 새로운 가격을 주어진다 이겁니다. 새로운 가격을 주어지고 이 새로운 가격에 대해서 이거 둘이 뭘 주어집니까? 변화분. 가격에 변화분을 주는 거죠? 가격에 변화분을 주어집니다. 좀 복잡해요. 올해는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변화분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분자는 또 마찬가지로 평균점을 구해야 되니까 뭘 줍니까? 최초의 수요량을 준다 이겁니다. 최초의 수요량을 주고 또 뭘 줍니까? 새로운 수요량을 주어질 겁니다. 수요량을 주어진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이죠. 두 개의 차이.
이걸 뭐랍니까? 수요량의 변화분을 주어진다 이겁니다. 이거 써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격을 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최초의 가격으로 구하는지 중간점으로 구했을 때 중간점은 좀 복잡해 보여요. 복잡하게. 이로 나눠야 되는 게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것은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세요. 계속 숫자만 바뀔 뿐이지 이 순서 그대로 출제합니다. 그대로 출제하니까 올해는 이 중간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예가 있으니까 풀어볼까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똑같아요. 자, 다음 조건을 고려할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인가? 단 절대값으로 계산한 탄력성으로 탄력성 계산 시 기준가격과 수요량 뭘 한다고요? 중간값으로 한답니다. 중간값으로. 자, 사무실의 월 임대료가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승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뭘 주어졌습니까? 먼저 최초의 가격을 주어졌죠? 최초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9만 원을 주어졌네요. 자, 9만 원에서 얼마로 상승했습니까? 11만 원으로 상승했대요. 그러면 11만 원으로 더해서 뭘로 하라고요? 2로 나누라 이겁니다. 2로 나누라. 그리고 9만 원에서 11만 원 됐으니까 가격의 변화분은 얼마입니까? 2만 원. 그 다음에 이것을 나눠야 된다 이거죠. 이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혹시 머릿속으로 지금 아니 포기할까? 안 됩니다. 저하고는. 지금 어떤 분이 오셔서 상담하셨는데 제가 그분을 모르시니까 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성질날 뻔했어요. 지금 2번 연속 도전 실패하셨대.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안 오세요. 왜?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왜 그분을 안 되시냐면 개론이 점수가 안 난대. 개론이 가락이 넘겨 있는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6번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시는데 개론이 안 나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서 행복하고 그러고요. 자랑 좀 해야지. 다른 학원가 가시면요 실제로 개론 점수 안 나옵니다. 개론이 딱 집어주고 강의를 하면 좋은데 순서대로 강의하고 가버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 말씀해요. 개론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마침 제 쉬는 시간에 계셔서 아까 한 장짜리 나눠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이거만 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시험을 봐보셨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나온지는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이거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한번 저하고 제가 여러분들하고는 지금 안 했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풀이하는 강의를 찍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바쁘신 분들은 이거 지금 여러분들 리듬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안 하는데 이거 녹음을 할 겁니다. 녹음을 할 테니까 바쁘신 분들은 그냥 녹음기 듣듯이 노래 듣듯이 하루에 한 2번, 3번 정도 들으신다면 굉장히 효과를 보실 겁니다. 이것하고 공인중개사법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노래하듯이 이게 지금은 하면 좀 안 맞잖아요. 운율이. 그래서 할 테니까요. 자, 여기 믿고 이거 하시면 여러분들은 개론은 70점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실제로 작년에 늦게 하신 분도 거의 70점 근처 나오셨습니다. 60점은 기본이고요. 70점은 저한테 하시면 저하고 체면처리 하신 거고요. 저희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은 8점 이상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하고는 거의 80점 근처 나오시는데 그러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학습 부담을 안 드립니다. 안 드리니까 이건 혹시라도 이거 안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혹시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명확하지 않습니까? 계산 문제가. 이걸 포기하고 가겠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우니까요. 같이 한번 풀어보면 숙달하면 되잖아요. 숙달하면. 자, 이게 주어진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간점이니까 일단 2로 나눠라 이거죠? 최초의 수요량 얼마나 주어지고 있습니까? 108개요? 108제곱평방미터. 108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게 얼마로 변했습니까? 92제곱평방미터로 바뀌었습니까? 딱 떨어지게 주는 거죠. 계산해 보니까. 자, 그래서 얼마 변했어? 이거 이제 계산을 따라야 돼요. 16이 바뀌었습니까? 이거 좀 복잡하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겁니다. 이거 자 어떤 것부터 풉니까? 이것부터 푸는 겁니다. 이것부터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같아집니까? 이거 다 같아진 거죠? 최초의 가격과 같아진 거죠? 자, 이것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20만원. 그럼 얼마입니까? 20만원 2로 나누니까 10만원이니까 자 1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200. 200을 2로 나누면요. 100. 100을 주어지잖아.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16. 똑같아졌죠? 알고 보면. 자, 이거 3개 없앱니까? 네. 4개 없앱니까? 4개도 없앤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면 얼마입니까? 200인가요? 200분의 160인가요? 네. 그럼 얼마인가 이거? 0.8인가요? 이거 없애고 해서 0.8이라고. 어렵게 푸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이게 제 생각인데 네. 9만 원, 11만 원, 2만 원 차이 나니까 2하고 108하고 92하고 16 차이 나니까 0.8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아무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엄청 쉬울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아, 어떻게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9만 원에서 11만 원, 2만 원 차이 나잖아요. 예, 예. 그리고 108제곱미터에서 92제곱미터 16이 차이 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2만 원에서 공다 떼면 20분의 16이라면 0.8 아, 아닌가? 계속 이렇게 몇 분에 하려면 헷갈리잖아요. 아, 제가 다른 문제도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럴 땐 제가 좀 저도 이제 나중에 이런 그 약간 편법 계산 문제를 가르쳐 드린 게 있어요, 하나. 수익성 지수 PI 계산을 해 드리는데 이건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제가 안 해봤네요, 다른 문제를. 그 똑같은 권리는 혹시 수학하신 분 있으면? 숫자가 틀리면 틀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네. 중간점이잖아, 중간점.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다니까 이거. 아, 이건 선생님 말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 가보겠습니다. 중간점이니까 이해가 대충 가는데, 자,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테마 특강집 찾으셨습니까? 테마 특강집 9번 문제를 이사장님이 하신 것처럼 한번 8번, 9번에, 이건 똑같네? 중간점,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요? 그죠? 중간점이 5분대 이제 계산 문제가 중간점이 같은 문제고요. 중간점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네. 자, 이것은 다음에 제가 다른 예제를 찾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다 이거.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게 변화분 9만 원에서 11만 원 됐으니까 2만 원이라 이거잖아요. 네. 2만 원을 2로 나눈다고요? 아니죠. 네. 2만 원 나누면 2로 나누면 안 되죠. 그러면 그 2만 원인데 공만 떼는 거죠. 제가 그렇게 편법으로 계산한 거죠. 아까 끝에 거기서 이제 다음 판 넘어가잖아. 그러면 20분에 16이라 했지 않습니까? 안 맞다고. 수학하신 분 있으면 명확하게 숫자만 바꿔보고. 자, 알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 중간점 계산 문제는 아무튼 저희들이 극복해야 할 문제니까 1시간을 토론해도 하겠습니다. 1시간 토론해도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는 하겠고요. 자, 91쪽 가보겠습니다. 91쪽. 91쪽. 자, 91쪽 보시면 수요일 가격 탄력성 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서 가격 탄력성 이용, 가격 탄력성 크기 곡선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거 별표 칩니다. 별표. 이게 말풀이로 나올 일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이 개념을 아셔야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압니다. 자, 이를 기준으로 해서 탄력성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아시는 건데요. 자,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가 1보다 작을 경우가 있고요. 작다는 것은 0과 1 사이에 존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2가 1과 2가 무한대란 존재 속에서 존재할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2가 탄력성 1보다 작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 교재에 보시면 2가 1보다 작은 것은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 한다고요? 비탄력적.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탄력적. 이 탄력적과 비탄력적은 여러분들이 뒤에 조세 쪽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쪽에서 나오는데, 자, 탄력적과 비탄력적 구분하실 때 비탄력적은 아닌 B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탄력적이 아니니까 생각해보세요. 숫자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0과 1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많은 개념이겠어요? 적은 개념이겠어요? 적은 개념이죠. 한 개도 안 되니까, 1도 안 되니까 이것은 숫자가 적다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2는 1보다 크고
어디 속에 존재합니까? 무한대 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숫자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념이 요 양적인 개념에서 적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많다란 개념이 되겠다 이겁니다. 자, 탄력적이란 개념과 비탄력적이란 개념은 여러분 교재에서 시험에서 반드시 언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개념은 탄력적인 것과 비탄력적인 것을 어떤 개념으로 사용할지 먼저 아셔야 돼요. 제가 시장에서 어떤 제품 A체화는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 A체화는 많다는 개념입니까? 적다는 개념입니까? 적다. 적다란 개념이에요. 적다. 그 다음에 어떤 B체화의 탄력성은 크다 이러면 많은 개념입니까? 적은 개념입니까? 많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양이 많다는 개념이고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양이 적다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번 살펴보죠. 일상생활에서 다이아몬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양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적죠. 그래서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중에서 팔고 있는 라면 같은 거 생필품은 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래서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이 개념에서 탄력적과 비탄력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양적인 개념에서 많다와 적다로 구분하시고 이게 나중에 조세 쪽으로 가면 조세의 부담, 조세를 인상시켰을 때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쪽이 나와요. 그래서 탄력적인 것과 비탄력적인 쪽에서 누가 더 부담하고 덜 부담하냐 이런 문제가 여러분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출제 안 해요. 여기서는 출제 안 하고 이 탄력적과 비탄력적은 뒤에 조세 부담 쪽에서 오래 출제할 겁니다. 오래 출제하니까 이 탄력적과 비탄력적을 구분 못하면 그쪽에서 힘듭니다. 그래서 같은 이쪽 수요 공급 쪽이니까 탄력적과 비탄력적 양적인 개념에서 누가 많다고요? 탄력적. 그래서 1과 무한대 사이에 위치하고 1과 0 사이에 위치하는 것은 비탄력적이라는 개념 생각하시고요. 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탄력성 이용해서 91페이지에 동그라미 하나 쳐놓습니다. 2번에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요. 2번에 동그라미 별표 하나 쳐놓고 3번에도 동그라미 하나 쳐놓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가격이 변하는 것보다는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이 크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탄력적인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기울기가 완만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도표에 보시면 2번에 완만한 표현을 도표에 2번에 있죠. 탄력적이라 되어 있잖아요. 밑줄 하나 쳐놓습니다. 2번 45도 이내로 이렇게 누여져 있으면 완만하다 이런 표현 할 겁니다. 45도로 각도를. 그 다음에 급한 겁니다. 급한 것은 비탄력적인데 이건 90도와 45도 사이에 위치하면 좀 급할 겁니다. 우리가 급경사다 이러시잖아요. 급경사다 그러면 보통 45도가 좀 그 정도도 45도가 너무 급경사죠. 예,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45도와 90도 사이에 위치하면 급경사, 비탄력적. 그 다음에 45도 이내에 있으면 완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완전 비탄력적 있습니까? 완전 비탄력적 무슨 형태입니까 이게? 수직 형태죠. 수직 형태, 절벽 형태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부증성이라고 쳤습니다. 부증성은 완전 비탄력적 개념입니다.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5번에서는 자, 가격과 수요량에서 자, Q가 수요가 될 수도 있고 공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Q 양은 증가합니까? 증가하지 않습니까? 증가하지 않죠.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뭐만 변하고 있습니까? 위로 P만 변하고 있죠. 가격만 변하고 있죠. 이 상태가 부증성에 기인한 가장 특징입니다. 물리적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이 있습니다. 완전 탄력적은 자, P가 가격은 고정이죠. 가격은 고정인데 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죠. 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면 어렵고요. 아직은 거의 출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모의고사에선 여러분들이 아마 몇 번 풀어볼 겁니다. 이 도표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건데 양적인 개념으로 하나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에 출제한다면 91페이지에서 방가로 3번에 가격의 수요 탄력성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체재 존재 유무입니다. 밑줄 칩니다.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며 대체재가 적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이 문장 하나 쳐놓으시고요. 밑줄 치고요. 그래서 탄력적이라는 것은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입니다. 소주 입세주 아니면 뭐라고? 참이슬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 귀찮지 않습니까? 알아서 주면 좋은데 꼭 뭘로 드시겠습니까? 립세주 아니면 참이슬, 그 다음에 카스 아니면 화이트. 그렇지 않나요? 이쪽에? 자, 일반 재화의 부동산이 있고요. 자, 이쪽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3번에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 밑줄 치고 별표 하나 쳐놓습니다. 이쪽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주거용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흔한가요? 주거용. 주거용이 탄력적일까요? 비탄력적일까요? 탄력적. 흔한 게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비탄력적이다. 밑줄 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5번과 6번은 공법상 용어로서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는데 용도가 다양하다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하다면 어떻게든 팔 수가 있으니까 탄력적일 거예요. 탄력적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면 비탄력적이 될 겁니다. 그다음 사치품과 생필품이 있고요. 자, 누가 더 탄력적일까요? 생필품. 오케이. 이 정도까지 하시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 동국곡 좀 더 하도록 하겠고요. 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